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중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얼굴이 보이죠? 자, 오늘부터는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얼굴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두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조, 또 하나는 성모. 또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도 있겠군요.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고 이제 성모는 자음이죠. 중국어에서 성조는 네 가지였습니다. 그죠? 이제 1성부터 4성까지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1성이고 2성, 3성, 4성이죠.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1성 발음은 이렇습니다. 높은 소리를 유지합니다. 2성은요, 중간 높이에서 최고점으로 상승합니다. 3성은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집니다. 지난 시간 수업하면서 본 그 소리 높이의 그래프 있잖아요. 2번 위치에서 1번 위치로 떨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끝을 들어 올릴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자취하고 시작할 때 이렇게 낮은 위치로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낮은 위치로 떨어진다.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4성은 5번에서 1번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급격하게 소리를 떨어뜨립니다. 그 외에는 경성이라는 것도 있었죠. 제 성조를 잃어버리고 가볍게 나는 소리다. 그러나 이제 경성에 관한 이야기는 적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어 공부가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공부한 게 성모였어요. 성모는 자음입니다. 중국의 자음 공부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평범하게 발음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옷이라고 알아듣는 이 소리를 중국 사람들은 세 가지로 다르게 발음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로, 또 이런 소리로, 또 이런 소리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지읒 이런 소리로 듣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세 가지로 역시 다르게 인식하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면서 또 뭡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잡고 노력을 해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중국어자 잘해주시기 바라요. 이제 오늘 수업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동영상 뭘 하다가 뭐 안 돼가지고 버버버버 끓이다가 지금 내려왔네. 인모는 모음 같은 거지. 그냥 분명하게 모음이라고 하지 않고 모음 같은 거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럼 내일 뭐예요? 마침 휴일이잖아. 내일 넣어도 되겠다. 사람들을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내일 인모는 음절에서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음절에서 글씨 쓰시면서 얼굴 세우는 위에 얼굴 여기만큼 넣고 쓰고. 그 최현 선생님 아까 가져온 그 프로그램인가요? 그 프로그램 그냥 해봤는데 공부는 모르는 배우면서 거구나. 하니까 대강 기초가 안 나가 어려워.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운모는 모두 36개 많지요. 36개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 36개 되는 그 모음들을 어떻게 다 공부해요 하고 뒤로 자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 아니거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36개의 운모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36개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6개와 이 오른쪽에 있는 30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십시다. 그리고 이제 각각 이 왼쪽에 있는 6개의 이 운모를 단운모라고 부릅시다. 단운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30개를 복운모라고 지칭합시다. 왜 단운모라고 부르는가? 이건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가 단독으로 모음 역할을 하니까 단운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복운모는 왜 복운모입니까? 이 복은 복합이라는 말이에요. 단운모들이 모여서 결합해서 이루어진 운모라는 뜻으로 복운모라는 이름을 씁니다. 복운모는 단운모의 조합이니까 단운모를 발음할 수 있으면 복운모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단순해지는 셈이죠. 단운모 6개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의 발음입니다. 우리가 A자의 발음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걸 우리 글자로 그 발음을 적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 하는 발음입니다. 이 오자 모양의 발음을 이제 우리 글자로 적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중국 원어민에게 이 글자를 주고 발음해 보라면 그냥 오가 아니라 오 하고 발음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나중 문제로 넘기십시다. 지금은 이 그 영어의 오자 모양의 이 중국어 발음은 우리 글자로 적어서 이것에 해당한다, 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자 모양의 발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예상하기에는 에일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에가 아니라 이것은 어에 해당합니다. 역시 이제 원어민은 그냥 어가 아니라 으어라고 할 테지만 그건 역시 나중 문제로 넘깁니다. 우선 이 이자 모양의 중국어 발음은 어이다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자 모양의 발음은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이입니다. 유자는 우입니다. 쉽죠? 마지막 6번째 유자 위에 점 2개 있는 이 글자가 나타내는 발음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위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가 아니라 위입니다. 소리가 좀 다르죠. 제 선생님 입술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위아래 할 때 발음은 위아래의 발음은 위입니다. 위 입술이 바뀌어요. 위입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 유 음라우트 유 위에 유자 위에 점 2개 있는 이 발음은 입술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입니다. 끝까지 입술을 동글게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있으셔야 돼요. 위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한테 없는 발음이니까 약간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어 뭐 6개 보면 각각 아, 오, 어, 이, 우, 유 이래요.
그리고 이 발음을 적용해서 복음어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단을 보실까요? 아단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발음은 각각 I, 아오, 안, 앙 이렇습니다. 차인별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복음어는 단어문 발음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 복음어 표기를 보면은 되게 이제 검정 글씨로 이렇게 적었는데 군데군데 붉은 글씨가 있습니다. 해아래 보면 모두 6군데입니다. 보실까요?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요. 또 여기, 넷, 다섯, 여섯이죠. 밑에 이제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주의를 해야 할 발음입니다.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 단어모의 발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발음이 조금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봐주실까요? 우선 여기를 보실까요? 이 자와 I 자로 적은 이 복음모를 기계적으로 발음하면 어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음은 어이가 아니라 A라고 나와요. 약간 변형이 있는 셈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건요, 앞에서 이제 그 단어 발음을 하나하나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어가 아니라 이에입니다. 이건요, IAN이니까 기계적으로 읽으면 이안이라고 되어야 하겠죠. 근데 이안이 아니라 이엔입니다. 자, 이것은 우어이라고 발음하면은 왼쪽에 있는 단어모 발음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우에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삼음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음절로 우에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 경우를 한번 볼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와 어의 결합이잖아요. 이렇게 발음하면은 왼쪽에 있는 단어모 발음을 그대로 적용한 셈이죠. 그러나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라고 발음합니다. 지금 화면에 글자가 많아져서 좀 혼란스러운데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위안이 아니라 위엔입니다. 이렇게 6군데의 발음만 주의한다면 나머지 발음은 그 왼쪽에 있는 그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공부하면은 그 내용을 쉽게 또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밑에 보니까 발음을 듣고 알맞은 음모를 골라 봅시다라고 했는데 확인 학습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한번? 선생님이 발음 해볼 테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1번 문제 발음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오 어딘가요? 당연히 여기겠죠. 그 다음 2번 문제요. 위엔 잘 하셨습니까?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은 한어 병원 표기 규칙입니다.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조금 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열심히 보고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주의를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규칙을 보실까요? 이 부분 말입니다. 성조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칙이군요. 설명한 대로 성조는 운모 위에 표시합니다. 운모 위에 표시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모, 자음 위에는 성조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중국에는 복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음절 안에 2개 이상의 단음모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2개 이상의 모음이 있을 때 어느 모음 위에 성조 표시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음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라는 소리, 그 A자로 적는 아라는 소리가 있으면 무조건 저 병음 글자 위에 성조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가 없으면 이제 그다음 오나 에 이 소리가 순위를 물려받습니다. 오와 에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음절 안에 오와 이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I와 U와 U 음을라우트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내려가죠. 밑에 저 예를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림이 3개 있는데 맨 왼쪽 그림은 달리는 그림이죠. 달리는 것을 중국말로는 파오라고 합니다. 몇 성으로 발음했습니까? 파오. 3성입니다. 자, 그럼 이 3성 발음을 어디에 3성이라는 그 성조를 어디에 표시할 것인가? 파오라는 그 표기를 보면 한 음절 안에 2개의 모음이 있어요. 자, 어느 모음 위에 표시를 해야 합니까? 우선순위를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가운데 그림은 비행기 그림이죠. 비행기는 납니다. 나는 것을 중국말로 페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는 페이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페이라는 이 소리를 그러니까 이 성조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자, 페이 안에는 2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자, 어느 모음 위에 성조 표시를 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아라비아 숫자 9잖아요. 9를 중국에서는 지오우라고 읽습니다. 지오우. 보면은 이제 이 I와 U가 한 음절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I와 U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I와 U가 함께 있으면 한 음절 안에 공존하면 뒤에 있는 음모 쪽에 성조 표시를 한다. 자, I와 U가 함께 있다는 말은 형태가 2가지 형태겠죠. 이런 형태이든지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럴 때 뒤에 성조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3성이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I, U 순서가 아니라 U, I 순서라면 I가 뒤에 있으니까 I 위에다가 이렇게 성조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 규칙도 정해져 있으니까 함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규칙입니다. 운모 I와 U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I 앞에 Y를 붙여서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U라면 U 앞에 W를 붙여서 이렇게 적는다는 그런 규칙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두 개의 숫자가 있네요. 1과 5인데 1의 경우에 중국 사람들은 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라는 발음은 단지 이 모음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모음 하나로 한 음절을 적는 건 아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허전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앞에 y를 넣어서 적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할 때 일성 성조가 있으니까 그 모음 위에 이렇게 성조 표시를 해주는 것이겠군요. 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만 생각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한 음절 표시를 하는 게 좀 그랬나 보죠. 너무 외로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 앞에 W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5 같은 경우 아랍의 숫자 5요. 5, 5를 우라고 읽는데 삼성이죠. 그럼 삼성 표시를 여기다 해야겠군요. 자, 두 번째 규칙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음모 I와 U가 단독으로 쓰이면 I는 YI로 U는 WU로 표기합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역시 이제 같은 음모 I, U와 관련된 규칙인데요. 이게 첫 글자로 쓰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라는 말은 음절의 첫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는 Y로 U는 W로 바꾸어 표기해요. 앞의 경우와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Y와 W를 첨가합니다. 근데 3번 규칙은 I를 Y로 U를 W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예를 좀 보실까요? 왼쪽 그림은 약봉지에서 약이 나와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내가 거울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약을 중국 사람들이 야오 하고 발음합니다. 발음을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성조가 있으니까 성조 표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다 해야겠군요. 근데 이 I자가 음들이 첫머리에 나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I를 Y로 바꾸어 적는다는 것입니다.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요. 저 위에 이제 표시한 대로입니다. 그 다음 나를 중국 사람들은 워라고 말합니다. 발음을 그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자가 음들의 첫머리에 이제 그대로 놓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 적는 거죠. 워. 자, 2번과 3번은 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혼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어서 잘 공부를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뭔가요? 확인 학습 문제인가요? 성조를 바르게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보십시다. 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발음은 이제 제 4성으로 발음을 하면은 뚜웨이 이렇게 됩니다. 뚜웨이. 일단 이제 4성의 성조 표시는 이런 거죠. 이 표시를 어느 모음이 할 것인가, U자 위에 할 것인가, I자 위에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저 위에서 공부한 규칙 중에 한 음절 안에 U와 I가 공존할 때는 뒤쪽에 있는 모음 위에다가 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뭡니까? 빠뜨린 것이 있네요. 요 부분을 봐주실까요? 요 부분 읽어보면은 I의 성조 표시를 할 때는 I 위에 점을 생략하고 표기합니다. 지금 내가
I 위에 성조 표시를 할 때 I자 위에다가 이렇게 성조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이 점을 생략하고 그 점 자리에 성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뭡니까 시각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I의 점을 그냥 그대로 두고 성조 표시를 하면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점이 시각상의 이제 혼란을 빚는다고 느껴져요.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중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I자의 점 자리에 점을 생략하고 성조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구오라는 소리를 제2성으로 발음하면 구오 이렇게 됩니다. 나라를 뜻하는 중국말이 구오인데요. 구오,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구오 이렇게 되죠. 자, 구오의 그 성조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일단 구오라는 소리를 접고요. 성조 표시를 하는데 얘들아, 유자와 오자가 한 음절 안에 있을 때 어떤 성조가 어떤 모음이 성조 표시 우선권을 갖는지는 위에서 공부를 했지. 그럼 어디 해야 합니까? 여기 하셔야 됩니다. 구오. 그런 거죠. 그 다음 규칙입니다. 그 다음은 음모 우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유자 위에 점 두 개 umlaut가 있으면 위하고 발음을 하죠. 자, 이것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첫 글자로 쓰이면 yu로 표시합니다. 저 앞에 i의 경우는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 i가 y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게 그 음절의 뭡니까 첫 글자로 쓰이면은 i가 이렇게 표기되는 거였죠.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근데 음모 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또 음절의 첫 글자로 쓰이거나 둘 다 yu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우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항에 물고기가 들어있죠. 물고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위 하고 말합니다. 위. 잠깐만요. 제 성조 발음을 잘못했군요. 위 하고 발음합니다. 위. 근데 위 하는 발음을 그대로 적으면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이성 표시를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저 위에 규칙에 의하면은 음모 위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바꿔서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조 표시도 이렇게 바꿔 적어놓고 그 모음 위에 이렇게 이제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가 된 것입니다. 위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보다시피 달림이죠. 달을 중국 사람들은 위에라고 합니다. 위에라고 합니다. 위에를 소리들을 적으면은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조 표시를 이제 한다 치면은 이제 이 쪽이 이로 적는 이 글자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이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규칙을 보십시다. 음모 위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음절의 첫 글자로 쓰일 때 이렇게 바꿔 표기한다. 이게 음절의 첫 글자로 쓰인 경우잖아요. 그럼 이 표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이렇게 됐죠. 자, 이래 놓고 다시 성조 표시를 하면은 U와 E 사이의 우선순위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알다시피 U와 E는 E 쪽에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규칙인 거고요. 자, 그 다음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5번 규칙입니다. 이게 성모입니다. 자음. J와 Q와 X는 U 우물라우트와 결합할 때
유 우물라우트 위의 두 점은 생략하고 유로만 표기한다. 요 성모 세 가지는 약간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다녀요. J와 Q와 X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성질이 같습니다. 이 J와 Q와 X 자음 뒤에 U umlaut, 다시 말해 U라는 소리가 결합하는 경우에 이제 표기를 조금 바꿔서 한다는 것인데, 밑에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든 그림이잖아요. 손을 드는 것을 들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쥐하고 발음합니다. 쥐. 그러면 그 발음을 그대로 적으면은 이것과 이것이 결합이죠. 이렇게 쥐, 쥐. 그 위에 규칙에 의하면은 두 점은 생략하고 U로 정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 두 개를 생략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이런 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주 하는 거죠. 주가 아니라 J와 U니까 언뜻 보기에는 주일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 위의 규칙을 적용하면 이것은 원래 음이 U가 아니라 U이니까 발음할 때도 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손을 들다의 경우에는 그 성조가 삼성이니까 주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엔, 동그라미를 취엔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를 취엔 할 때 그 발음은 취엔입니다. 취엔입니다. 그러나 적을 때는 이 우물라우트를 생략하고 이렇게만 적습니다. 취엔, 성조 표시하면은 U와 A 두 개 모음 사이에 우선권을 갖는 A 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눈입니다. 눈을 중국 사람들은 쉐, 백설공주 할 때 바이쉐, 공주,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쉐입니다. 쉐 같은 경우에도 발음은 쉐입니다. 위에 이런 발음이 나니까요. 근데 두 점을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요. U와 E 사이에 우선권을 갖는 E 쪽에 이렇게 성조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성모 J와 Q와 X 뒤에 U라는 소리 적을 때 U 위에 점 두 개 적는 이 소리가 결합하면은 적을 때 점 두 개는 생략하고 그냥 U로만 적는다. U로 적혔지만 사실 그 U가 나타내는 발음은 우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 하는 소리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J 뒤에 U가 오는 경우와 위가 오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성모 뒤에 우라는 소리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는 오지 않아요. 항상 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의 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점 두 개, 유 우물라우트의 점 두 개를 이렇게 생략하고 적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자, 그다음 이제 지금 교과서에 이제 이 반어 병음에 관한 규칙을 6개 수록을 했는데 마지막 6번째 규칙입니다. 운모, 이 운모입니다. 복운모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겠네요. 요것입니다. 요거. 이것이 성모와 함께 쓰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앞에 항상 자음이 오는 거예요. 이 자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가운데 운모는 생략하고 표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소입니다. 소죠. 소를 중국 사람들은 냐오 이렇게 부릅니다. 냐오를 적어 보면은 이 소리 있고요. 이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 위에 이제 가운데 운모를 생략하고 표기한다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면은 결국은 이런 표기가 돼요. 이런 표기가. 자, I와 U 사이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죠. 대신에 이제 이 두 개 글자가 한 음절 안에 있을 때는 뒤쪽에 있는 운모에 성조 표시를 한다는 부가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new 이렇게 됩니다. new. 그다음요. 이거는 水 물이군요, 물. 水 하는 소리는 앞에 자음이 이렇고요. 그리고 그 뒤에 딸려오는 그 모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水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가운데 운모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표시를 하면은 발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나 이 사이에 생략된 음이 있는 것입니다. 표기상 생략할 뿐이지 발음에서 생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水 몇 성입니까? 水 삼성입니다. 삼성을 이제 표시할 때 발음이 어떻든지 간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음절 안에 U자와 I자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 셈이죠. 이럴 경우에 성조 표시는 어디 한다? 뒤쪽 모음이 한다. 과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요. 쿠언입니다. 이게 피곤하다, 졸립다 이런 뜻인데요. 쿠언. 쿠언을 적으면 역시 이렇게 됩니다. 쿠언입니다. 근데 이걸 생략하거든요. 생략하기 때문에 적을 때는 이렇게 적혀요. 이거는 뭐 표기 어떻든 아니 발음이 어떻든 표기상 그 한 음절 안에 모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조를 표시할 때 혼란을 겪어야 할 필요는 없군요. 쿠언. 그러나 발음할 때는 그냥 쿤 하지 말고 쿠언 하셔야 돼요. 발음상 좀 유의를 해야죠. 이것은 표기의 문제. 이것은 이렇게 적는 것은 이렇게 적는 것은 표기의 문제입니다. 표기는 어쨌든지 그 발음은 원래 발음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녀, 쉐, 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좀 혼란스럽죠. 너무 많은 규칙을 한꺼번에 공부하려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그런 복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이 규칙 6가지를 몸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학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모와 운모를 결합하여 바르게 써봅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성모와 운모가 결합했습니다. 자, 이걸 바르게 표기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위에 있는 5번 규칙을 보셔야 됩니다. 성모, J와 Q와 X 뒤에 U 우물라우트, U라는 소리가 결합하면은 점 2개를 떼내고 적는다. 이런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성조를 찍어야겠지만 여기 모음에 성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군요. 자, 그다음 이 경우는 6번 규칙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모음이 성모와 결합할 때 가운데 운모 안에 있는 그 모음 3개 가운데 있는 이 모음은 생략하고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표기는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제 뭐 성조 표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선생님도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이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이 내용을 다 알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복습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를 가지고 다시 공부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도 보시고 또 선생님 설명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 중국어 발음에 관한 병음에 관한 병음 표기에 관한 많은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접겠습니다.